8월에서 9월 달에는 오히려 양극재 판가가 올라갈 거로 보고 있고요. 판가 떨어질 거에 대한 우려만 좀 반영돼서 양극재 업체들이 굉장히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삼성 SDI가 151% 성장하면서 LG엔솔이 5월 달에 지금 혜성처럼 등장해서 824%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유럽에서 판매량 자체가 줄지 않았고 판매 증가율, 성장률도 여전히 견고하다. 네, 오늘 모신 분은 배터리 총각 김지훈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참 강해요.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좀 강하긴 합니다만 그 중에서도 2차 전지 오늘 뭐 상당히 강하네요. 에코프로도 한 7% 이상 장중에 올라가고 있고, 뭐 LG화학도 NCC 뭐 매각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좋은 흐름 보이는 것 같고, 삼성 SDI도 전고체 관련된 시제품 이야기 나오면서 얘기가 나왔죠. 하여튼 이번 주 참 많은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한번 좀 이야기 들어가 볼까요? 네, 일단은 지난주랑 지지난주 2주 동안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조금 전반적으로 회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추세는 좀 더 지켜봐야지 될 것 같고요. 역시나 반도체가 좀 주춤하면 2차 전지가 가는 모습을 보여서 좀 극명하게 갈리는 것 같아요. 원래는 반도체랑 2차 전지가 같이 가는 게 가장 좋은 시장의 그림인데, 반도체가 죽으면 2차 전지가 가고 2차 전지가 죽으면 반도체만 가고 약간 그런 모습을 굉장히 극명하게 갈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요 표 띄워주실 건데요. 네, 2차 전지 최근에 수익률 현황입니다. 아마 오늘 월요일 종가가 반영되면 훨씬 이게 수익률이 개선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은 금요일 종가로 반영했을 때는 원자재가 역시나 전체 평균 수익률이 제일 좋았고요. 185%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원자재도 평균 MDD 값이 고점 대비 하락률인데요. 이거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분인데, 뭐 DD라고 하는 게 드로우다운 표현이 맞다. 그래서 DD로 정정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 하락률, 고점 대비 현재가 하락률을 DD라고 했을 때 한 마이너스 24% 정도고요. 그리고 역시나 에코프로가 굉장히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 지금 8%밖에 빠지지 않은 수준이고, 오늘 아마 종가를 반영하면 이제 전고점 수준까지 왔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에코프로 한 종목이 원자재 전체를 다 땡겼다. 이에 반해 포스코는 어느 정도 올랐냐? 포스코는 약 40%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포스코는 여전히 에코프로랑 수익률 격차는 어마어마하다. 하지만 포스코 그룹이 가진 리튬에 대한 이슈는 계속 앞으로 부각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말에도 이제 드디어 상하차하기 시작했다고 발표가 났고, 그래서 아마 포스코 그룹도 빠르게 좀 수익률이 올라올 거라 보고 있고요. 네, 양극재는 이제 코스모 신소재가 지금 255%인데 이게 300% 넘었던 수익률인데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에 에코프로 BM이 조금 최근 한 주 동안 수익률이 그나마 제일 양극재 단에서는 좋았고요. 나머지 LNF, 포스코 퓨처엠, 그다음에 LG화학까지 모두 부진했습니다. 그다음에 음극재 도전재 단에서는 재미난 건 이 나노 신소재하고 CNT 분산재를 만드는 제이오가 계속 음극재 도전재 단에서 수익률을 엎치락 뒤치락 1등 자리를 다투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나노 신소재가 조금 반등해서 56% 올랐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해액 단에서는 평균값도 제일 낮고 수익률도 가장 좀 부진합니다. 엔캠이 그나마 최근에 좀 올라와서 31% 정도 올랐지만 고점 대비로는 최고점 대비로는 48% 여전히 부진한 정도 수준이다. 네, 그리고 이제 분리막도 역시나 이 SKI 테크놀로지하고 W스콥, W스콥이 계속 1등, 2등을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이번 주는 SKI 테크놀로지가 좋은 수익률을 나타냈습니다. 그 다음에 장비단에서는 평균 수익률은 47%고요. 장비는 워낙 수익률의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마이너스 난 1월달 대비해서 마이너스 난 수익률을 기록하는 종목들도 있고요. 반면에 윤성 FNC처럼 31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한 종목도 있었습니다. 근데 평균 MDD 값은 마이너스 16%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1등주에 투자하는데 유일하게 좀 양극재는 워낙 5대 천왕이 강력하기 때문에 5대 천왕 양극재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조금 그 밸류에이션에 따라 아니면 주가가 많이 하락한
하락폭에 따라 양극재만큼은 좀 탄력 있게 적용해도 되는 밸류 체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역시나 전체적으로 평점하면 한 2주 동안 과거 지금 5월 달에 굉장히 다시 가파르게 올라온 거를 상승분을 많이 반납했다. 상승분을 많이 반납했지만 펀더멘탈에는 전혀 소위 말한 영향은 없고 앞으로 나올 펀더멘탈의 이슈가 더 긍정적인 이슈가 더 많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지수 대비 평균값이 실적 추정이 가능한 47개 평균값이 역시나 압도적으로 시장 지수를 초과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에 잠깐 밀려서 주춤한 상태지만 여전히 시장의 주도주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가운데서 이제 양극재가 뭐 항상 그랬죠. 양극재가 가장 또 많은 그 원료비를 차지하고 비중을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에코프로가 전고점을 돌파하려는 시도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다 이게 매기가 확산이 될 것이냐 아니면 이게 에코프로만의 그 어떤 도전으로 끝날 것이냐 이것도 아마 시장에 관심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양극재는 역시나 에코프로비엠 원자재는 에코프로가 가야지 전반적인 그 흐름이 좋듯이 양극재 단에서도 역시나 이 시장에서 인식하는 건 왜냐면 시가총액 1등이고 코스닥 1등이기 때문에 에코프로비엠이 좋아야지 나머지 LNF나 코스모신소재나 이런 회사들이 따라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계속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양극재 관련주들이 최근에 좀 흐름이 안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단가가 많이 떨어졌다. 맞습니다. 이게 이슈잖아요. 네네. 그러니 이게 앞으로 더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걱정들이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그 질문이 나올 줄 알고 딱 양극재 판가를 준비했습니다. 네, 일단 이거는 6월달 데이터인데요. 5월달, 6월달 데이터를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5월달 데이터도 가져왔습니다. 일단 5월달은 지역별로 디테일하게 나왔고요. 왜 지역별로 나오냐? 당연히 지역별로 그 양극재 업체들에 있는 회사의 공장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전체만 나왔어요. 6월달 지금 전체 NCM 수출 데이터가 이게 지금 전년 대비 4.3% 감소했습니다. 이 감소 폭이 중요하고요. 수출 단가도 전년 대비 6.4%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전 월 대비로는 두 자릿수 10% 이상 감소를 했고요. 근데 NCA 같은 경우는 오히려 수출 단가가 전년 대비 23% 증가했고요. 수출액으로도 수출 중량으로도 65% 증가했습니다. 네. 그리고 전 월 대비로도 6.1% 증가했고요. NCM은 소폭이지만 수출액, 수출 단가 모두 하락한 반면에 NCA 같은 경우는 오히려 수출 단가랑 수출액 모두 지금 20% 넘게 상승했고요. 역시나 업체별로 다르고 양극재 그 종류마다 다른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더 디테일한 이제 5월달 거 보면은 5월달은 이제 수출 데이터가 지역별로 나오는데요. 5월달에도 전체 수출액 18% 늘어났고 수출량이 9.4% 늘어났는데 6월 달에 많이 줄었죠, 확실히. 4.3% 줄었고 그다음에 6.4% 줄었으니까요. 근데 단가를 보시면 단가는 크게 차이 안 납니다. 5월 달에 지금 평균 단가가 48.8달러고요. 전년 대비 7.4% 늘었고요. 그리고 NCM 같은 경우도 수출액과 수출량 모두 증가했습니다. 수출 단가 전년 대비로는 증가했지만 전월 대비로는 좀 빠졌고요. NCA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출액, 수출량. 그러니까 6월 달에는 NCA가 굉장히 좋았고 5월 달에는 NCM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계속 월별로 편차가 좀 심합니다. 그래서 이제 청주는 LG화학하고 에코프로비엠이 있는데 청주가 많이 감소했죠. 수출액 7% 감소하고 수출량 4.3% 감소했습니다. 근데 수출 단가도 전월 대비 8% 빠졌고요. 네, 포항은 포스코 퓨처엠과 에코프로비엠의 데이터가 있는데 포항이 5월 달에 월등히 좋았습니다. 수출액도 65% 증가했고 수출량도 55% 증가했습니다. 수출 단가는 전월 대비로는 빠졌지만 전년 대비로는 YOY는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대구가 전체 수출을 견인했는데요. 대구는 LNF가 있는 지역이죠. 대구가 수출이 72% 늘었고요. 수출량도 41% 늘었습니다. 대구는 수출 단가도 전 월 대비로도 3%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6월 달은 이제 지역별로 나오는 것까지 더 디테일하게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볼 수 있겠지만 5월 달, 6월 달 한 자릿수다. 그리고 5월 달, 6월 달도 지역별로 5월 달은 NCM이 좋았고요. NCM이 전년 대비로든 전월 대비로든 전월 대비로는 한 자릿수, 전년 대비로는 두 자릿수 이상 증가를 했고요. 수출량, 수출액 모두 증가했다. 6월 달에는 NCA가 좋았습니다. 6월 달에는 NCA가 수출액, 수출량 모두 증가했다. 그래서 업체별로 쪼개봐야 되는데 이 판가 하락에 대한 우려는 이따 또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 결국은 리튬 니켈이 얼마나 빠지냐인데 리튬 가격은 안 빠지고 있고요. 5월 달에 판가가 탄산 리튬 가격이 2배 이상 올라가는 거는 4개월의 시차 뒤에 9월 달에 반영되기 때문에 양극재 판가가 여기서 뭐 삼성증권 레포트 그것도 가져왔는데 어찌됐건 뭐 여기서 판가가 뭐 20% 넘게 더 빠진다, 뭐 37% 빠진다. 그거는 굉장히 논리적인 근거가 매우 빈약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현실적으로 한 자릿수 빠진다고 봤을 때 여기서 지금 50불 평균 내면 NCM이랑 NCA랑 평균 50불 정도 수준이거든요. 거기서 50불 기준으로 두 자릿수까지 내려오냐, 내려오지 않냐 그 차이인데 리튬의 가격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탄산 리튬의 100% 상승한 가격이 지금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300 위안, 302.5 위안을 유지하고 있어서 이 정도 추세로만 간다면 판가가 정상적으로 8월에서 9월 달에는 오히려 양극재 판가가 올라갈 거로 보고 있고요. 4개월의 시차가 존재하니까 5월 달에 탄산 리튬 가격이 급등한 게 9월쯤에 반영이 되니까 올라갈 거로 보고 있고요. 니켈 가격 전고점 대비 얼마나 많이 빠진 걸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레포트도 보니까는 니켈 가격도 지금 하락한 추세에서 지금 약간 멈춰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니켈 가격도 매주 레포트에서 업데이트가 들으니까 니켈 가격도 계속 체크해 드리는데 한 자릿수입니다. 뭐 두 자릿수 이상까지 빠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너무 이 판가 하락에 대한 우려는 이미 알고 있어서 그 부분이 벌써 주가에 반영돼서 2주 동안 계속 양극재 업체들이 부진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이미 그 여러 가지 그런 그 불리한 그러한 데이터들이 이미 지금 주가에 반영이 돼 있는 것이다. 네, 최근 2주 동안 계속 부진한 모습이 그런 양극재 판가 하락에 대한 부분을 반영해서 좀 부진하지 않았는데 그거 외에는 지금 양극재 업체들이 계속 지금 합작 협의 논의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관련돼서는 전혀 반영이 안 되고 판가 떨어질 거에 대한 우려만 좀 반영돼서 양극재 업체들이 굉장히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사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전기차 판매 동향인데요. 이게 전체 합산이 안 나와서 그때 개별 기업 단으로 나왔는데 이제 전체 한번 글로벌 지역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판매량 견조합니다. 지금 56% 성장 나왔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보통 한 100만 대 이상 파는구나. 이제 전기차도 이제 1200만 대 시대가 오는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야, 그러면 전체 1200만 대면 지금 완성차 몇 대 시대죠? 9천만 대 정도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1000만 대에서 완성차의 한 절반 정도 아주 보수적으로 잡은 거죠. 50% 잡았을 때 4,500만 대 시장이니까 그래도 4배 성장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럼 4배 성장이 1, 2년 안에 달성될까요? 1년 안에 절대 달성되지 못한다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100% 지금 전기차가 다 풀 가동돼 가지고 계획대로 탁탁 진행되는 게 아니고 지금 보니까 그 유럽에 캐파는 엄청나게 많이 계획을 해놨는데요. 인력이 딸리고요 지금. 여전히 또 유럽 업체 중에 지금 못 버티고 떨어져 나가는 업체들이 지금 계속 생기고 있어요. 중국도 그런 게 중국만 그런 게 아니고요. 유럽 업체도 이제 아마 우리나라한테 SOS 치는 그 완성차 업체들이 점점 더 많아질 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배터리 쪽, 네. 그러니까 이쪽에 경쟁이 너무 치열하니까. 네. 경쟁에 따른 또 그들만의 또 유럽에서 또 치킨 게임이 벌어지는 것 같고요. 그거는 아마 또 이 업데이트된 최근 6월 달까지 반영된 그 공장별 현황에 대해서 제가 그걸 좀 취합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나오면 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갔냐? 5월 달 기준으로는 여전히 완성차에서 비중은 이게 글로벌 통합이니까요. 여기 말씀드리면 미국은 아직도 9%대고 중국은 30%가 넘어갔습니다. 그걸 다 평균치를 내보니까 유럽은 20%대고요. 15.7%고요. 누적으로도 44% 증가했습니다. 470만 대 시장이고요. 우리는 이제 미국하고 유럽이 중요하니까 미국하고 유럽을 쪼개서 봐야 되는데 그 전에
순수 전기차의 성장률이 중요한데요. 순수 전기차가 58%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고 있고요. 미국은 55% 증가했습니다. 전체 55% 증가했고요. 12만 대를 팔았는데 8.8% 침투율밖에 안 됩니다. 아직도 최소한 7배에서 8배 정도의 성장은 남아있다 보고 있고요. 순수 전기차가 54% 증가했고요. 침투율은 순수 전기차 기준으로는 7%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8.8%라는 거는 하이브리드 포함입니다. 역시나 압도적으로 5월 달에 모델 Y랑 모델 3가 잘 팔렸어요. 모델 Y랑 모델 3가 1, 2위를 기록했고요. 미국에서도 누적으로도 53%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 중국 시장인데요. 중국은 61% 증가했어요. 네, 중국은 지금 이슈가 보조금 없앴다가 지금 다시 4년은 연장했거든요. 그거에 따라 판매량이 다시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비중 보세요. 중국은 하이브리드 포함하면 33%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시장에 대한 포화 얘기가 이 수치로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5월달 누적으로 41% 증가했고요. 242만 대가 팔렸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이나 중국보다 더 경기 침체 우려가 있는 유럽인데요. 유럽 34% 증가했고요. 비중 22%까지 올라왔지만 이것도 하이브리드를 빼면 20% 미만까지 떨어집니다. 19%, 19.8% 정도 되고요. PHEV 포함해서 22%입니다. 유럽 25만 대를 기록했고요. 테슬라 모델 Y가 역시 1등을 기록했습니다. 2만 대 넘게 팔았고요. 1등하고 2등하고 차이가 엄청 커요. 폭스바겐은 7,700대밖에 못 팔았습니다. 폭스바겐 ID4 국내 배터리 들어가죠. 그 다음 5월 달에 누적 24% 증가해서 5월 달 누적으로는 비중 21.3% 증가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미국하고 유럽에서 판매량 자체가 줄지 않았고 판매 증가율, 성장률도 여전히 견고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오늘 2차 전지주가 막 이렇게 시세 분출하는 것도 지금 테슬라의 매출이 지금 그러니까 출고가 늘어났다는 거. 맞습니다. 네, 이것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건데 어쨌든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순탄하게 계속 성장을 해나가고 있다. 이 데이터로 알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출하량, 저희 이제 배터리 출하량이 중요한데 이제 완성차 판매량 봤고요. 출하량 64% 증가했습니다. 출하량 여전히, 그러니까 판매량보다 출하량이 조금 더 견고하게 잘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54.7기가와트시를 기록했다. 54.7기가와트시. 업체별로는 CATL이 전년 대비 69% 성장했다는 거고요. 19.9. BYD가 전년 대비 106% 증가했고요. 8.8. 네. CATL은 보통 이 정도 수준인데 BYD가 확실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LG엔솔이 90% 성장했습니다. LG엔솔 5월달에 성장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BYD에 밀렸죠. 네, BYD는 역시나 중국 내수에서 엄청나게 많이 팔렸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100% 넘는 성장을 유지하는 걸 보고 있고요. 파나소닉이 5월달에 좀 좋았습니다. 42% 성장했고요. SK온 16% 성장했고 삼성 SDI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30% 가까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5월달 미국 데이터 보면요. 5월달 미국 61% 증가했고요. 이 수치는 전체 합산 수치는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글로벌 전체로는 54.7, 미국은 7.9, 유럽은 뭐 6. 이렇게 보시면 전체 합산 금액, 합산 기가와트시는 확인을 해두시는 게 좋고요. 수치를. 파나소닉이 46% 증가했고요. CATL이 113% 증가했습니다. 네. CATL은 아무래도 이 테슬라 향 물량이 일부 있으니까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를 했고요. LG 엔솔하고 미국에서 0.1기가와트시 뒤집혔다는 걸 좀 눈여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LG 엔솔이 한 번도 월별로 쳤을 때 CATL에 뒤집힌 적이 없었는데 지금 5월달에 처음 뒤집혔고요. LG 엔솔 25%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3위를 기록했고요. 삼성 SDI가 151% 성장하면서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 뭐 월별 최대 성장 기록하면서 0.9기가와트시. 삼성 SDI가 미국 시장에서 빠르게 출하량을 늘리고 있다. SK온도 4월달에 부진했는데 5월달에 83% 성장하면서 회복이 되고 있다. 그다음에 중국 데이터에서 지금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 처음 나왔는데요. 5월달에 중국 65% 증가했는데
네, 30.2GWh고 총량이 5월달에 중국에 처음으로 LG 엔솔이 지금 나왔습니다. 0.9GWh. 이거는 아마 테슬라 모델 중에 일부가 CATL 거를 아마 LG 엔솔이 뺏어서 지금 이렇게 나오지 않았나 지금 그렇게 좀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LG 엔솔이 5월달에 지금 혜성처럼 등장해서 824%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특징적인 데이터로 보고 있고요. 이게 얼마나 앞으로 이제 매월 늘어날지 굉장히 기추가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5월달 처음으로 지금 LG 엔솔 데이터가 나왔죠, 중국에서. 그 다음에 유럽에서 69% 증가했고요. 12.9GWh를 기록했습니다. 유럽에서 역시 LG 엔솔이 네, CATL하고 같은 보통 2GWh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근데 CATL이 엄청나게 많이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성장하나 봤더니 CATL이 지금 납품하는 시트로행하고 볼보 C타입 그 차가 잘 팔렸어요.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잘 팔려가지고 여기에 지금 CATL 배터리가 들어가서 유럽에서 이렇게 빠른 판매량이 늘어난 걸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 SDI는 유럽에서 좀 줄었고요. SK온, 파나소닉이 323% 5월달은 굉장히 좋은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배터리 출하량 5월달에 처음으로 중국에서 LG 엔솔이 0.9GWh를 기록했다는 거, 그리고 유럽에서 CATL하고 LG 엔솔하고의 격차가 줄었다는 거, 북미에서도 마찬가지로 CATL하고 LG 엔솔의 격차가 있었는데 심지어 역전됐다는 거, 그 부분이 좀 굉장히 눈여겨봐야 될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럽은 아무래도 이 배터리의 실적은 어떤 차에 납품을 하느냐, 네, 그 네. 차 종의 인기가 어떻게 되느냐, 네, 네. 여기에 따라 달린 것 같네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